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선호돌파이 플레이 583화 핸섬 가이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더듬었지롱. 내가 또 이 변형을 주니까. 앞에서 베리에이션 주지 말라고. 아니 강 기자 거는 데뷔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나올 줄은 몰랐네. 돌발 상황 웃긴다. 대처 능력이 정말 제로에 가깝구만. 진짜 웃긴다. 자, 영화 핸섬 가이즈 전두가 강력 추천하고 정과장이 뒷받침한 영화라서 하는 거고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죠 아마. 네.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흥행 그 성적을 올렸다라고 네,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 기자님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이런 류의 장르물을 안 본 사람들이 처음 입문하기 되게 좋은 영화다. 맞아요. 나 그 생각했어요. 네. 난 심지어 이 원작을 봤단 말이야. 나 원작 안 봤거든. 그리고 내가 말이 맞네. 일단 지나가서 얘기해. 네, 지나가서 얘기해요. 자, 이거는 2024년 6월 26일에 개봉했던 남동혁 감독의 호러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리메이크 영화죠. 원작은 터커 앤 데일 버저스 이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 뭐냐? 좀 험상궂게 생긴 두 아재를 이제 오해한 애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15세 이상 관람가다. 아주 잔인하게 죽지는 않는 것 같아. 아주 잔인하게 죽잖아. 잔인하게 죽는데 보여주질 않아 하나도 안 제대로. 나오죠. 예. 나오잖아. 나는 분쇄기에 점프하는 장면이 원작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구도도 그래요? 거의 똑같다는 그래요? 기억인데 잔인하지 않나요? 근데 잔인하게 걔네들이 하죠. 생각하는 게 웃긴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하냐고 생각하고 그런 그렇지. 게 있었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원작에 오컬트 내용이 없었어. 그래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냥 어떤 살인자로 얘네들을 오해하고 버리는 그 완전히 역전된 그런 거지. 그런 건데 너무 많은 요소들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냐 하면은 난 그렇게 웃기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 왜냐면 이 악마나 좀비 등장하면서 약간 이블데드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데서 차용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유치하지 않아? 막 염소 막 이렇게 하니까. 유치하지 않아. 입문자들한테는 아주 충분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좀 덜 봐. 그만 봐. 염소. 코끼리. 벗어나. 자, 그리고 비교적 작은 영화였죠. 그리고 단역이랑 뭐 강아지 봉구까지 다 쳐도 18명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봉구를 외치는 거야. 그냥 쳐가지고. 저 귀엽잖아. 그러니까. 17 플러스 1로 하자. 자, 그리고 이제 극장 개봉했을 때는 그 입소문을 타고서 11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0만 명을 돌파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렸을 때는 177만 명. 많이 봤네. 네, 생각보다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는 봤는데 110만 명 돌파한 이후로 그렇게 크게 그치. 공력을 받지 못했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영화가 요즘 흔치 않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 잘했던 것 같고. 그렇죠. 잘 안 만들죠. 만드는 족족 다 좀 망했었잖아. 근데 제가 진짜 작은 영화를 그제 하나 봤는데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뭐지? 그게 이제 그 불교 절 안에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네. 벌어지는 뭐 이런 거 제목에서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거지.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건데 이제 배경이 재밌잖아. 불교 출판사니까. 그치.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뭐 그렇게 아주 흥미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작은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은 영화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 막 그 야 너 회사 나가면 대출금 어떻게 갚을 거야 이러면 이제 사람이 대출이라고 써 있는 걸 쓰고 나와. 어이가 없어서 피식거리게 되고 막 달마가 자기 도에서 달마 분장을 하고 그냥 나와. 약간 코미디극이구나. 코미디죠 당연히. 이제 그런 느낌. 뭐 독립 영화에 가까운 영화인데 실상 이 작품은 상업 영화인데 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그쵸. 그리고 너무 배경이 나는 이게 원작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에이 한국에 저런 게 어딨어 했는데 나름 머리를 잘 쓰긴 했더라고. 선교사가 지어가지고 중간에 또 작중 인물이 그런 얘기해. 한국에 이런 데가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신경 쓴 것 같아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주요 캐릭터 이제 제필 성은 나중에 나오긴 한데 강제필이죠. 이성민 배우가 했고 목수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 그 상구 상구야. 불알 친구 형이라고 자꾸 얘기한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말로는 터프한 미남 스타일이래.
니는 막 섹시한 미나 스타일. 나는 터프한 미나 스타일. 많이 그러면 봉구는 귀여운 스타일. 자, 그래도 이제 상구, 박상구, 이희준 배우가 했고 마찬가지로 목수고 이제 제필이랑 같이 계속 지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 미나라고 하는 이제 여자 여대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죠. 좀 재밌는 게 이 미나 이 배우만 다른 연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그렇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과장된 연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는 그냥 일상 연기. 그냥 전극 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부러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디렉팅이 있었겠지만 그게 더 웃겼어 나는.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얘는 한 번도 안 웃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그렇게- 류의 코미디가 있기도 예,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밌네. 그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승현 배우가 했는데 이분은 이제 예전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도 주연을 맡아가지고 그때 상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이 배우는 나 거기서 뭐지 소방서역 경찰서인가? 아 거기 나왔었어요? 응. 나 이거 출비에서 난 봤던 것 같아. 이 혼자 사는 사람들 소개를. 뭐야 영화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야? 존재를 알고 얘기한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도 받았다. 자, 얘는 뭐냐? 애들과 이제 여행 온 여대생인데 그 되게 차분한 거 치고는 욕도 되게 잘하더라고. 나중에 화나니까 막 그 강가에 혼자 가가지고 시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골프남 걔를 좋아하는 상태죠. 골프단이 뭐예요? 자, 골프남이 누구냐? 이성빈. 여기는 장동주 배우가 했는데 골프 유망주죠.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나오면서 애가 조금 이상한 애다, 나쁜 애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수저다. 근데 좀 미국 가기 전에 여자 좀 홀리려고 애들 좀 데려왔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 안에 뭐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지 그거를 되찾으러 이제 제필이랑 상구한테 갔다가 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아이폰 아니었어요? 아이폰이었나? 네.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갤럭시였나? 그래서 그렇게 갤럭시겠지. 아이폰이면 못 푸는데. 모르지 그거는. 한동훈처럼 24자리로 해놓지 않았으면 또 풀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적을 하나 항상 들고 다니죠. 1,000만 원짜리. 옛날에 알고 보니까 어떤 악마에 대한 일화를 얘가 이제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믿고 있진 않았지.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게 이제 최 소장이라고 박재환 배우가 나오죠. 아, 너무 많이 나와 이제. 그러니까. 왜? 너무 많아. 아, 그런가? 박재환. 모든 작품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싶을 물 들어올 때 정도야. 노 젓는 거지. 근데 이러다가 오래 못 갈 수 있거든. 너무 식상해서. 어. 하긴 비슷한 캐릭터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다. 여기서도 약간 캐릭터가 막 뭔가 신념에 가득 차는데 이상한 신념에 경도돼가지고 주위 사람 안 믿고 그러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걔네들 얼굴 생긴 게 맞아. 면상이 어. 아주 범죄자라고 내가 자, 꼭 발견하고 말 거라고. 자기 별명이 뭐 강력반 했을 때 뭐 귀신 눈깔이어서 한 번에 보면 다 범죄자를 알아챘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곤 하죠. 그리고 다른 순경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남동윤 이제 순경인데 이규영 배우가 했고 최 소장 이제 파트너 순경인데 이 사람은 아주 편견이 없는 사람이지. 저 사람들 데리고 뭐 되게 편견 없이 대하고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고. 자, 그래서 시작을 하면 오프닝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뭐 골프 유망주인 뭐 이성빈이 실종됐다. 그리고 친구들은 끔찍하게 사망했다. 그리고 용의자 2명을 조사 중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뉴스로부터 6,666분 전으로 돌아가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 제필이랑 이제 상구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냐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살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들떠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왜? 그렇잖아. 아니 집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한국에서 맞아. 구입을 한다고? 맞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양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뭐 버려진 집이니까 뭐 싸게 구했다는 식으로 뭐 그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집기 다 있으니까 그것도 다 쓰시라고.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아주 뭐 치밀한 그런 성격은 아닌 것처럼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아니 같긴 해. 너무 그냥 코미디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 네, 좀 많아요. 그렇지.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성빈이랑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는데 그 펜션 가기 전에 그 마트에서 제필이랑 상구랑 잠깐 만나서 둘이 조금 티격태격하기도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얘네가 순전히 뭔가 얼굴만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되게 안 좋은 인상이다 얘네가. 그런 걸좀 그래, 보여주긴 그러니까 하지. 이것도 되게 난 옛날 코미디라고 생각했던 게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저 무서운 얼굴이 하려고 얘네들이 이성민 배우 맨날 그 300안 눈 뜨는 거 있잖아. 그거 하고 뭔데? 그런 게 조금 나 그래서 저 이 영화 보고 한 번도 안 웃었던 것 같아. 진짜요? 진짜? 어. 웃기던데. 터커의 데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험상궂은 나그 영화 애들 보고? 좋아하지 않아. 그냥 봤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래서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하던 그 병조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계속 괴롭히지. 뭐 병조 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검은 연소를 치워버립니다.
검은 연수 이제 죽었는데 이때 좀 애들이 좀 안 좋은 인상이 나오는 게 죽은 연수 앞에서 막 죽은 연수 처음 봐 하면서 인증샷 찍고 막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좀 여기서 묻어주자고 한 거는 그 미나라고 하는 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애들이다. 뭐 이상해. 그렇고 이제 뒷때려온 제필 상구가 이걸 이제 묻어주려고 드는데 하필 경찰 걔네들이 와서 의심스럽잖아. 오해를 사게 된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유머였어. 자, 그래서 제필이랑 상구는 그 집에 갔는데 다 무너져가는 집이죠. 그래서 수리할 거 투성이야. 그래가지고 막 공인중개사 걔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살기로 했으니까 상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 여기를. 뭐 상구가 모든 게- 눈치가 없잖아. 이것도 주는 거예요. 거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지. 다 있어 하면 되게 좋아하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상구가 돈 좀 갖고 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못한다고 막. 제필이 그랬지. 그래서 제필이 이제 상구한테 지시하지. 저기 그쵸. 벌통 있으니까 벌통 좀 치워라. 그리고 머리 위로 좀 뭐 석가래인지 뭐 떨어진 거기 못이 박혀 있잖아. 그래서 그거 위험하니까 저것도 빨리 수리해야 된다.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시키더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까먹던가 이제 못하던 거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장치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지만 뭐. 아니 어느 정도 예측이 아니라 이건 대놓고, 당연히 나올 거다. 나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 약간 그때 무도실무간의 까나리 액젓 같은 거죠. 뭐?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까나리 뜻은 진짜 이상하잖아요. 결국 안 쓸 데가 나왔지. 있다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리고 마법진 그려진 지하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은총알 2발 들어있는 권총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언젠간 쓰려고 나온 거겠지. 당연히 쓰겠지. 그런 거 보고도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건 좀. 얘네 둘이 눈치가 아주 없다. 그런 게 너무 이제 서양틱한데 충분히 가능했다. 선교사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뭐. 자, 그리고 뒷산에 그 시체, 검은 요소 시체를 묻어주고 가는데 그 직후에 무덤 주변에 그 잡초 뻘겋게 변하면서 아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별장에서는 이제 성빈 일행들이 막 파티 하고 있어. 막 성빈은 미나한테 재킷도 벗어져 가면서 막 살살 꼬시고 있고 그러면서 꼬시면서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염소악마 바포메트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온 이유가 이 동네에 원래 옛날에 뭐 살던 사람들이 있었나?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아 여기 자기 원래 그 할아버지인가 여기 살았다고. 아, 그쵸. 그런 얘기 거였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해 주는데 그 베이커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악마한테 신 소녀를 엑소시즘 한 거지. 그러다가 소녀가 너무 이제 반항하고 막 침뱉고 막 이러니까 빡쳐가지고 나중에는 은총알을 날려가지고 그냥 죽였다. 그런 끝나는 이야기였어. 막 Excuse me, sir.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한국인 이제 소년이 있었는데 얘가 결계를 너무 일찍 넘어가가지고 바포메트가 그 십자가 자기 이제 퇴마식 당하다가 이제 자기 몸에 박힌 십자가를 입으로 뱉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뭐 성빈의 작은 할아버지였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항상 자기한테 조심하라고 뭐 부적 같은 거를 줬다. 임원이 아니야? 어? 임원이. 저 임원희 배우. 그렇지. 그리고 그때 여기 이름이 근데 이원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게 좀 웃기긴 했네. 그리고 그때 십자가 뱉어가지고 날릴 때 그때 요한이라는 애가 이제 볼에 상처를 입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 그 부적이 뭐 1,000,000원짜리다 하면 되게 소중한 거다 하면서 늘 간직하고 있다. 그 부적도 그림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일부러 노리고 그렸겠지만 미나가 보고 이게 1,000,000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긴 거였죠. 하죠. 그런 게 조금 유치한 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한편 그 요한 아까 그 소년이었겠지? 그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 병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언서 같은 게 있는데 그 책이 막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친절하게 상황 설명을 해줘요. 66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뭐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지옥문을 열고 뭐 악마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줍니다. 자, 성빈의 속셈을 우연히 들어. 이 새끼가 그 친구랑 그 남자애 있어 그 뭐 계속 영어 쓰는 애 에이오 보이 뭐 하는 애 걔랑 둘이 얘기하지. 너 왜 저런 애랑 만나냐 하니까 쟤 필요 없다고 어차피 미국 가기 잠깐 놀고 이제 버릴 애다. 그걸 아주 크게 얘기를 해서 미나가 듣고 미나가 빡쳐가지고 이제 물가로 가죠. 미나는 그래 물가로 가가지고 막 너무 열받으니까 걔 자기를 여기로 데려오기로 한 그 여자애가 있었어. 걔 친구. 그래서 걔한테 전화 따지려고 했는데 걔는 바쁘지. 그 남자친구랑 지금 되게 급한 일을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커피 타임 갖고 있었지 둘이. 커피 마셔? 키스하고 있었어요. 뽀뽀하고 있어서 뽀뽀지.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빡쳐가지고 빨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필이면 밤낚시하고 있던 제필이랑 상구를 보게 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깊은 곳이지 거기가. 어퍼어퍼 하고 있는 거를 제필이 가가지고 이제 건져오고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인공호흡을 이제 상구한테 시켜가지고 상구가 인공호흡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미나가 정신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도망치려고 막 가다가
혼자 셀프로 넘어져가지고 기절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얘네 둘이 미나를 일단 집으로 데려가자 해가지고 데려가게 되는데 이거를 우연히 또 성빈 친구들이 목격을 해가지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놈들이 나쁜 짓 하려고 하는구나. 저봐 저럴 줄 알았어. 뭐 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납치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한편 이때 지하실에 그 마법진에서 뭔가 튀어나와. 그러면서 그게 막 이동하면서 염소 무덤 앞으로 가면서 염소가 부활을 하지. 염소 앞발인가 그게 막 튀어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약간 이 장면이 약간 이블데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나름대로 자기는 패러디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렇겠죠. 근데 한국에서 이블데드가 어떤 위상을 가진 영화인지를 알면은 많이들 안 보잖아. 샘 레이미 하면 사실 이블데드인데 스파이더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블데드 본 사람만 알 수 있겠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들어왔는데 모른다. 한국에서는 이게 클리셰가 될 수 없는 장면이라서 좀 쉽게 사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웃기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발이 나와. 이렇게 뻥 하고 그렇지. 나와. 사람 손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웃었을까 과연? 나도 안 웃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웃기던데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블데드를 나는. 아니 뭐 그런 장면들이야 많은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앞에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 오컬트 요소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단지 이제 선교사고 이게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두막 살인마라는 개념이잖아. 근데 그걸 얘네들이 오해했다는 거잖아. 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장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메이저가 아니고 그치. 공포 영화도 메이저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잡탕으로서의 재미를 주진 못한 것 같아. 저는 그냥 코미디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유치했어.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코미디 자체를 구사하는 방식이 유치했다는 얘기죠. 얼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성빈 일행은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사실 얘는 미나보다는 그 성빈의 그 핸드폰에 뭐 자기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나 봐. 뭐 알몸 골프하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근데 마약 투약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 뭐 그런 걸 마련해 줘야지 이제 가는 거고. 그걸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미나를 구하러 가야 된다. 왜냐면 그 재킷 속에 그 핸드폰이 있었거든. 자, 그래도 이제 병조 형한테는 그걸 시키지. 경찰한테 가서 이거 신고해라. 저기 이상한 애들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킷을 찾으러 출동을 합니다. 근데 귀신이 빙의한 염소가 병조 차를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병조 형은 제대로 이제 못 가게 돼.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경찰 만나긴 하죠. 그리고 한편 제필이랑 상구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트럭이 움직이질 않아서 갈 수가 없어. 일단은 그럼 얘를 이제 몸조리 시키자. 그러니까 간호를 하자. 그 정도가 됐고. 정신을 차린 이제 미나는 처음에 이제 막 빠르로 막 제필 공격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오해를 풀고 다시 이제 화기애애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빈 일행은 여기 어쨌든 왔어. 근데 미나랑 상구가 서로 이제 고무장갑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걸 보고 죽이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 이런 게 개콘 유머 아니냐고. 그렇죠. 개콘 유머? 왜냐면 처음에 미나가 이러거든요. 그렇지. 소리를 지르니까 놀랐는데 제가 좀 할게요. 막 이런 걸로 하는 거는. 그렇지. 꽁트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제 말벌통도 건드리고 그러면서 막 뛰잖아. 이제 막 피하려고. 전기톱 휘두르면서. 뭐 그런 것들. 죽이러 쫓나 뭐 이러다가 결국 이제 성민이는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치는데 그중에 여자애 그 보라라고 하는 애, 그 미나를 데리고 오네. 걔가 막 도망치다가 나무에 부딪히지. 그래서 아마 원작에서는 도망치다가 그냥 나뭇가지에 꽂혀가지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는 죽진 않고 저 나무 위에 있는 가지가 떨어져서 꿰뚫고 죽더라고. 힘들게 죽었네. 어쨌든 다 죽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알아서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아서 죽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 포인트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가 과연? 모르겠어. 내가 자꾸 안 웃기다고 하니까 되게 미안하긴 한데. 저는 이거는 웃기다기보다는 뭐 예상 가능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어디가 웃기냐고. 빨리 그걸 얘기해줘. 그래야지 나도 좀 이해를 하지. 아까 그 장면도 안 웃기다고 하면 이미 다른데. 어느 거? 아까 뭐 이블데드 장면 뭐 그런 적도 재밌었고. 자, 어쨌든 지하실 마법신이 이때 그래서 붉게 한번 변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도 죽을 때마다 마법신이 점점 완성되는구나 정도 알 수 있었던 거고. 미나는 일단 성빈 일행이 자기 찾으러 올 때까지 같이 있기로 하고 상구랑 둘이 뭐 좋은 시간 보내지. 막 서로 재밌게 장난도 치고 아까 사실 고무장갑 가지고 했던 것도 장난친 거였고. 하지만 이제 오해와 사망은 계속됩니다. 성빈 일행은 이제 일단 보라가 죽었으니까 복수를 해야 된다. 그게 남자친구도 있었으니까 상구를 공격하기로 하죠. 이때 광처럼 생긴 상처 화단이 있더라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누가 화단을 그렇게 높게 만드냐고. 그리고 그 널린 게 땅인데 뭐 화단을 왜 만들어?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좀 사이즈가 커. 그러니까 이거는 관으로 오해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획적인 장치라는 거지. 근데 심지어 이제 미나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자기 뭐 셀카에 올린다고 막 사진 찍고 그거. 아니 그리고 앞에 무슨 뭐못 박는 거 자기가 해본다고 막 아무데나 박박박 박아놨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인이 된 거지. 거기에 누군가 찔러 죽겠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게 재밌는 거죠. 분쇄기에 돌진하는 거. 그게 제일 웃겼어요. 뒤에서 덮쳐야겠다 하는데 싹 피하는 사이에 그걸로 자기가 하는 거잖아. 나눠서 싸우기로 했는데 결국 걔 누구냐 그 보라 남친 그 영어 쓰는 애 힙합 하는 애 걔가 이제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 입장에서 상구랑 재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 뭐 갑자기 지가 몸을 드는 분쇄기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장면이 원작에서도 제일 임팩트 있는 장면이라 이거를 알았어, 이미. 알고 있었어.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나도 알고 몰랐어. 있었어. 그래서 이 장면을 본데 진짜 너무 멍친 거예요. 어이가 멍친 없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개그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작품이야. 아니 근데 됐어요. 포인트지. 근데 이제 알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었던 알았어. 거예요. 저거 저는 몰랐죠. 끼어드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성빈인가도 전기 감전되고 가는데 그때 마침 그 전기가 통하는 상태였고 걔 또 다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는 막 그 줄에 걸렸잖아요. 달려다 줄에 걸려서 그 관 같은 그 상처화단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못에 찔려가지고 죽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또 안 죽었어. 그랬나? 피했어. 이렇게 바로 눈앞에 못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가 들고 갔던 무슨 야구방망인가? 그게 위에서 쳐가지고 박혔죠. 그치. 또 셀프로 죽었지. 뭐 열심히 짜긴 했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여기 이제 드디어 시작됐구나. 아니 되게 짜임새 있게 죽었다니까. 좋네. 그 짜임새 있는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 기자님은 되게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또 아니, 알았으니까. 많이 본 게 문제가 아니라 원작을 봤으니까. 그러면은 예상 가능하니 재미없었고. 아니 그렇게 짜인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마법진에 불이 2개만 들어와. 그래서 저 중에 하나 살았구나. 근데 뭐 성빈이 살았겠지 느낌상. 그래서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정상인이었던 미나는 기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절하죠. 사람이 갑자기 막 죽어나가. 계속 죽잖아 막. 그리고 막 제필도 와가지고 갑자기 지가 뛰어 들어가지고 죽었다 막 이러고 있고. 걔도 홍비백산했지. 황당한 상황이었고 한편 이제 병조 형은 어쨌든 경찰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 소장이 내 생각이 맞았구나. 역시 이상한 놈들이었어.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동을 하는데 가는 길에 쇠스랑 같은 게 하나 널려져 있었어. 근데 그게 박혀가지고 연료가 줄줄 새기 시작하지. 이것도 나중에 뭐 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역시나 터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방에 시체가 있으니까 최 소장의 이제 편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뭐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 제피랑 상구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데 우리 이대로 자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하는데 자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뒷부분만 듣고서 또 최 소장이 오해하는 거지. 이 새끼들이 또 은폐하려고 하는구나 사건을.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체포하려고 가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때 그 손 못 봤던 그 기둥 못 그게 일단 1차로 떨어져 최 소장한테. 이 공간 안에서 최 소장이 그냥 셀프로 뭐 발차기 하는데 발 걸려가지고 막 그러고 못에 막 박히고 뭐 티포트 잘못 짚혀가지고 손 뒤고 마지막에는 그 조명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기절하듯이. 죽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이때는 상태에서? 아직 안 죽었어. 거의 이제 빈사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최소한 거의 사망 직전인데 이때 간신히 밖으로 나와. 그리고 제피랑 상구를 쫓으면서 나왔는데 결국은 기력이 다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이때 총이 격발되는 거지. 근데 그 재수없게 총이 그 차에 밑에 부딪히면서 그 불꽃이 스파크가 팍 튀면서 차가 뻥 터지게 되는 거지. 차 문인가 뭔가 날라와가지고 최 소장을 치면서 사망한 것 같아. 성빈은 이때 경찰총을 겟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피라고 상구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좀 웃긴 게 성빈이 그 강아지 봉구 개를 인질 삼아가지고 제피랑 상구를 협박을 해. 니네 안 오면 이 개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협박에 먹혀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구하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편 그러니까 어린 요한이죠. 그 1화가 잠깐 회상이 나와요. 베이커 신부랑 둘이 이별을 하고 있는데 베이커 신부가 뭐라고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얘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장면. 결국은 베이커 신부가 이 악마가 여기 있고 뭐가 있고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던 걸 한마디도 얘는 이해 못했다. 그러면서 현재 요한 신부가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 베이커 신부의 책을 보고서 여기 악마 바포메트 염소 귀신이 깨어났구나. 그런 거 직감을 하고 이제 또 설명을 해줘. 여기서 상황 설명 또 한번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자, 어느덧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제필이 이미 잡혔으니까 그 성빈한테 상구랑 미나가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아치 이제 성빈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 또 미나한테 아니 난 널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냥 난 단순히 폰을 찾으러 온 거다. 그러면서 병신 그러니 맨날 친구한테 뒤통수나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지. 그랬더니만 오히려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병조 형한테 뒤통수를 맞지. 왜냐면 얘 맨날 괴롭힘 당하니까
그동안 억하 심정 굉장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성빈이 뒤통수를 치면서 걔 그 어떤 핸드폰을 뺏고 갑니다. 근데 막 도망치는가 싶더니만 다시 돌아오지. 왜냐? 저 뒤에서 염소 귀신의 신 그 보라 약간 좀비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막 쫓아오지 네 발로. 걔가 맨날 평상시에 항상 듣는 말이 있어. 애들이 뭐 족밥 하면서 그 말을 계속 울조리면서 걔를 쫓아가. 그러면서 병조영은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성빈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보니까 자기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염소 귀신 그게 진짜 현실에 있는가 보다 하고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싶으니까 이제 차키를 찾으러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지하실에서 그 은총 그거를 주워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걔가 나가려고 문을 딱 여니까 그 병조영이 있는데 얘도 이미 귀신이 된 상태라서 여기서 한번 360도 목 회전 쇼를 하죠. 그래서 그 문을 닫고 갇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병조영이 결국 집안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막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거를 그 지하실 문을 그 상구랑 제필이 어떻게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감금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병조영 귀신도 사라지고 다시 이제 성빈한테 그 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바포매트가 완성이 됐다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오컬트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완연하게. 그렇지. 네. 그러면서 요한 신부 우현 씨잖아요. 아, 그렇지. 네, 도착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뭔가 이분이 그래도 큰 역할을 하시겠다. 엑소시즘 하시잖아. 네, 하시려고 막 근데 오자마자 이랬어. 사실 제피랑 서고 보고 아 이번에 괴물이 2마리가 태어났나 막 이런 그런 얘기하는 그러네. 거. 여기도 그게 있었네. 그런 거 하고서는 이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진중한 역할을 여기서 좀 하시나 보다 했는데 싸다고 한 번 맞고 쓰러지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악마가 그러지. 늙어서도 멍청한 건 똑같구나 하면서 구마를 하려면 소금 결계부터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했다고 한 대 맞고 그냥 바로 퇴장하죠. 이때 그래서 뭐 영어를 못하는 거 되게 강조한 것 같아. 이때 구마를 하려면 소금 결계부터 만들어야지를 영어로 하니까 걔 우연 씨가 이제 쓰러지면서 Excuse,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러면서 기절을 하게 되죠.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유치했어요. 그냥 전 싸다고 맞을 때 막 하고 웃었어요. 싸다고 한 방에 저렇게 날아가실 줄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 그리고 이 신부가 뭐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못하니까 나머지 애들이 뭐 얘랑 싸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기름을 부은 그 상태에서 라이터 던져서 막 폭발해가지고 바포한테 공격하기도 하지만 뭐 별로 안 통하고. 이 바포매트가 성빈인 거잖아요. 그렇지. 바포매트 성빈인 거죠. 그래서 그거 연기하시는 분 되게 분장 여러 번 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막 중간에 나 성빈이야 했다가 다시 바포매트 됐다가 성빈이야 했다가 전 그런 지점이 조금 웃기긴 했었는데. 그것도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엑소시스트 패러디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합친 게 그다지 성공적인 코미디로 연결되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360도 뭐 이런 것도 막 놀래고 이런 거에서 웃으라고 했겠지만 네. 그냥 아이디어가 재밌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국에서 호러 코미디 장르가 거의 없긴 한데 가끔 만들면은 재밌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좀비 그 뭐였지? 뭐 기묘한 가족이라고. 예, 그거 진짜 웃겼는데 그것도. 그거는 정말 잘 만든 영화라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질감으로 만드는 게 쉽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 장르를 만들 때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넣으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추석 코미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영화가 되게 후져진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많이 끌어들여야 돼 하면 점점 이 수위도 낮아지고 어떤 개그도 되게 그냥 보편화된 개그를 사용하려고 하고 다 아는 네. 그런 꽁트 느낌의.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게 되게 많아. 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은 있는 거야. 오컬트나 이런 걸 넣으면은 되게 특별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점이 되게 어색하고 사실 거기서 웃기지 하는데 별로 안 웃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언제 끝나 이런 느낌으로 봤어.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바포매트가 된 성빈이 막 시체를 부화시켜가지고 일어난 장면 있잖아요. 전 여기가 제일 웃기긴 했는데. 그 지난번에 5번 얘기했지 이걸. 왜냐면은 나 그래서 엄청 기대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요 장면을 기대하면서 보긴 했어. 왜냐면 기묘한 가족 지금 기묘한 가족 맞나요? 기묘한 가족 맞지 않아? 거기서도 왜 좀비 떼들이 나이트 춤추는 같은 모습으로 구현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연상이 돼서 그런지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비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장면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짜 무너코 하고 이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어 배우들이. 그게 저는 좀 재미 포인트였거든요. 기묘한 가족은 나중에 반드시 재평가 받아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요? 완전 망했어. 완전. 그러니까 여기서 구사하는 코미디는 더 고급인 것 같아. 느낌이. 너무 매니악한 거 아니야? 그거?
그 개그나 그런 것들이? 아니 일단 좀비가 나타나는 건 흔히 있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이고 좀비한테 물리면은 일시적으로 회춘을 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일단 각본이 좋은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다고 내가 막 과장해서 연기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재밌지. 아버지가 좀비가 되는데 한 놈은 아들 중에 한 놈은 죽이려고 하는데 한 놈은 이제 막 발차기로 맨날 말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깨는 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리고 막 좀비랑 연애 감정을 갖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안 받고 나중에 언젠가 지구를 지켜라처럼 재평가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도 한 5년은 됐을 거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 영화를 아니 뭐 보면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장면이 이미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떠올라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피라고 상고하고 그 누구죠? 미나하고 합작해서 그 경찰도 물리친다. 뭐 그거잖아요. 결국. 뭐 오한마랑 전기톱으로 좀비 척결하고 뭐 그러니까 성비는 뭐. 맨 마지막에 그 은총 쏴서 죽인다. 그때 좀 미나가 그거 네일건인가 그거 활용해가지고 은총알을 쏘는 장면이 있죠. 그것도 처음에는 뭐 꼭 실패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구마가 되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무슨 큰 손이 와가지고 큰 염소로 매 하는 거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구체화 되지. 그것도 어디 나왔던 장면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게. 그거 오두막 그거는 이제 그건 그거네, 그거. 땅에서 나오는 케빈 인 더 우즈. 땅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하늘에서 그 내려온다. 느낌이 나네. 확실히. 근데 그건 그런 장면은 많으니까. 그렇죠. 게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때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바포메트 성빈이 얘네들 제피랑 상구를 구석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네한테 진실 하나 알려주마 하면서 니네 못생겼다 이거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재밌지? 그래요. 뭐 재밌는 건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벌써 김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재밌는 대사, 이런 얼굴 개그, 외모 개그를 이렇게 여러 번 쓰는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긴 했어. 그렇잖아. 이게 언제적이야. 할리우드 영화도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만들잖아요. 예전에 많았지. 그리고 화장실 개그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화장실 개그는 요즘 또 하잖아 걔는. 하는데 얼굴 가지고 하는 건 잘 못 본 그렇지. 것 같은데. 그 분장 이상하게 해가지고 웃기는 거는 요즘 한국 코미디에서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근데 미국 애도 그냥 B급 영화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하니까. 있겠지만 이렇게 시종일관 물어붙이는 거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자막 올라가기 직전이었나? 요한 신부가 갖고 있었던 그 책자에 이제 막 예언서가 갑자기 막 생겨나면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 생겨나면서 세 명의 천사가 뭐 바포메트를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거기다 씌웠잖아요. 그거 그냥 피식 웃을 정도는 되던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성민 배우, 이유진 배우가 뭐 그렇게 못생겼나? 그렇지도 아니잖아. 않잖아. 그러니까. 못생김 연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뭐 그렇다 잘생겼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근데 분장을 해가지고 약간 험상궂게 보이긴 했어. 그 되게 막 미나가 처음에 소스라치게 놀랄 맞아, 정도로 그런 정도도 아니잖아. 그런 게 또 아니기도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 얼마나 무섭게 생긴 배우들이 많은데 그 두 배우로 했으니까. 근데 이준 그러니까요. 배우는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좀 뭐 무서워 보이긴 하더라. 그 인상 쓰고 그러면. 아니 좀 약간 모자라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약간 거기에 더 가깝죠. 그쵸? 네. 혜행님 계속 자막도 그 혜행님이라고 나와요. 혜행님 계속 아 그래. 어이 혜행님으로 나와요. 그래? 그것도 계속 웃겼어요. 저 이거 자막 만든 사람이 일부러 저러고 노리고 한 건가 계속. 아니 뭐 표준어가 아니까 오히려 써도 뭐. 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막 그 나오잖아요. 검은 손으로 가리고서는 이 무혐이라고. 아니 그만 좀 찍으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 음성 변조. 음성 변조를 했는데도 너무 이성민 배우. 말투잖아요. 그런 게 웃기던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웃겼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중간에 뭐 상구가 소원이 이제 자기 절친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이다 같이 뭐 화투도 치고 낚시도 하고 그런 게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세 명이 있어야지 고스톱도 치고 탕수육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탕수육? 아 그래 세 명이 있어야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그런 거. 둘이 시키면 사치지.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셋이면 필수지. 그래서 거의 뭐 미나가 여기서 사는 느낌 아니었어요? 미나 같은 경우도 되게 친구들 배신당해서 되게 그랬는데 얘네 둘이 절친을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게 마이너 성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사귀고 싶고 뭐 개밖에 없고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 가지고 못생긴 거 가지고 놀리고 이런 개그가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걸 할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험상궂은 걸로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런 게 정말로 진짜 그런 사람들을 했으면 오히려 웃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섭게 생긴 배우들 있잖아. 네. 정말 어디 갖다 놓으면은 깡패 같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포스 있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은 그게 진짜 웃겼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연기하는 연기잖아요. 그런 점들도 초반에 야 이거 몇 번은 사용하면은 이제 질리겠다 했는데 계속 하는 거야. 좀 너무 심하긴 했죠. 어. 그래서 조금 그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포인트를 사실 그게 포인트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랑 그거 반 또- 오컬트 반 넣은 네, 거죠. 또 부활하는 장면에도 재미도 주고 싶었고 뭐 그런 욕심이 욕심이 많았구나. 많았다. 그래서 근데 그 개그스러운 장면을 되게 무차별적으로 넣었잖아. 그럼 거기에 한 놈만 걸려라 약간 느낌인데 좀 그래도 많이 그거는 걸린 것 왜 같아. 그게 있어서 이제 강 기자 같은 사람들은 질리고 재미없고 이럴 수 있고 저나 뭐 이제 정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간에 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지점은 있었다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미안한데 그냥 진짜 와 기대가 좀 컸어. 재밌다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흥행도 할 줄은 했고. 알았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요소기도 하고 제가 조금 어제 못 봤어요. 항상 제대로 설명 못 해가지고 많이 혼나잖아요. 근데 그날 조금 잘했더니 잘한 이렇게 건 아니고 그냥 그날 응. 쓸데없이 많이 얘기해서 다른 얘기 할 때도 이거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해. 그런데 막상 봤는데 별로. 이런 아니 느낌이. 그리고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이것저것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영화가 또 지하철에서 있을까? 이렇게 사람 죽이는 영화를 본다고?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각자의 감상 포인트가 다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 한줄평으로 뭐 마무리합시다. 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 장르로 분투했다. 저는 흥겨운 한국식 고어 코미디극. 흥겼구나. 117만 명은 흥겨웠나 보지 뭐. 그렇겠지. 아니 봤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아니 그렇겠죠. 그래도 입문용 장르물로는 괜찮지 않았나?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그래요. 괜찮았다. 괜찮나? 괜찮지 않았나? 자 다음 네. 이 영화는 네. 정 과장이 추천한 영화죠. 그렇죠. 예전에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었군. 재밌다. 이거 평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음 정 과장 추천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에 10월 26일날 공개가 됐는데 네. 쿠팡에도 있어서 미리 봤거든요. 저는. 쿠팡은 종료되면서 넷플릭스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리 쿠팡에 있어서 나는 봤거든. 그렇다. 이거는 추천할 만한 훌륭한 영화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